요즘에 리플 XRP 차트 보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가격 자체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자꾸 어디선가 XRP가 진짜다, 리플이 드디어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분명 뭔가 이게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지갑 XRP 가격은 조용하니까 더욱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가격은 그대로인데 XRP 네트워크 안에서 이 돈이 돌고 있는 양들 1년 사이에 65%가 늘었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신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XRP가 움직이는 길, 그러니까 리플 레저라고 부르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 1년 전에는 한 달에 약 4,300만 건 정도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4월에는 한 달에 7,100만 건 정도가 일어났어요. 거래 건수가 1년 사이에 65%가 증가했다는 거죠. 이 숫자는 디지털 자산을 분석하는 에버노스 XRP라는 곳에서 집계한 데이터고, 더크립토 베이직이라는 매체가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냥 던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죠. 아니, 거래량이 늘었으면 가격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상식이죠. 근데 XRP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XRP 네트워크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래는요, 사고 팔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보통 코인 거래량이 늘었다라고 치면은 단타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떠올리죠. 근데 그런 거래들은 가격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내립니다. 근데 지금 XRP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래는 그게 아니죠. 은행이 돈을 보낼 때 쓰는 거래, 회사가 결제를 처리할 때 쓰는 거래, 그리고 실제 자산을 코인 형태로 옮길 때 쓰는 거래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 거래들 가격을 흔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네트워크 자체를 점점 더 무겁게,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래서 누가 쓰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 명단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거래량을 끌어올린 주체로 지목된 곳이 세 군데인데요. 첫 번째가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고, 이 거래소는 미국의 유명한 주식 어플 로빈후드가 인수한 곳입니다. 둘째가 저스토큰이라는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이고요. 셋째가 브라자뱅크라는 브라질의 상업은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리플이 직접 만든 스테이블코인 RLUSD, 그러니까 1달러의 가치가 묶여있는 디지털 달러까지도 더해지게 되면서 XRP 네트워크 위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짚고 갈게요. 이 브라질의 상업은행이 왜 굳이 XRP를 골랐을까요? 미국의 달러망도 있고 다른 결제망도 많은데 말이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시면은 한 가지 흐름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존의 국제 송금망은 느리고 비싸죠. 몇 날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수수료도 무겁습니다. 근데 리플 레저는 몇 초 안에 끝나고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아요. 그래서 결제 인프라가 약한 나라들, 혹은 또 빠른 결제가 필요한 금융기관들이 점점 더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거고, 이건 추측이 아니라 거래량이라는 실측치로 확인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충격받으실 만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저스토큰이라는 플랫폼이 다루는 토크나 실물자산 시장 얘기인데요. 토크나 실물자산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진짜 자산을 코인처럼 쪼개가지고 블록체인 위에서 사고팔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 시장들이 지금 전 세계 큰 금융사들이 전부 다 뛰어들고 있는 차세대 금융의 핵심 분야죠. 근데 저스토큰이 굴리는 토크나 자산의 전체 규모가 얼마냐? 약 26억 3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3조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 이 중에서 무려 67%가 XRP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3조 원이 넘는 토크나 실물자산 시장의 3분의 1을 지금 이 순간에서도 XRP가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 레저 위에서 굴러가는 토크화된 미국 국채 규모도 함께 폭증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0억 원 수준이었는데 1년 뒤인 지금은 4억 1,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00억까지 커졌습니다. 1년 만에 8배가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 미국의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자산이죠. 그런 자산을 디지털로 옮겨가지고 굴리는 시장이 빠르게 자라고 있는데, 그 무대 중에 하나가 리플 레저가 선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슬슬 소름이 돋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동안 XRP는 은행이 쓰는 코인이라는 막연한 이미지로만 알려져 있었죠. 근데 실제 데이터를 까보니까 XRP는 이미 RWA 시장의 중심적인 무대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리플이라는 회사 자체도 현재 전 세계 1만 3천 개의 은행망,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사의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1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1경 7천조 원이 넘는 결제 대금을 처리한 적이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라는 걸 떠올리시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 모든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왜 XRP 가격은 오르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시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XRP 가격이 거래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들.
이 늘어나는 거래의 성격이 사고 팔기가 아니라 옮기고 쓰기이기 때문인데요. 결제용 거래나 자산 토큰화 거래들, 시장의 매도 압력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트워크 위에서 잠긴 채로 돌아가는 수요에 가깝다라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에 즉각적인 반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처가 쌓이면요, 어느 순간 가격이 한 방에 따라잡는 구간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장은 항상 사실보다는 늦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과거 다른 자산들이 쓰임새 누적되면서 가격 재평가의 흐름들 전부 다 역사적으로 거쳤다는 점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시나리오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전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같은 횡보 구간들 사실상 단점이 아니라 기회 구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차트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답답한 시간이겠지만요, 자금 흐름이랑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는 사람에게는 쓰임새가 쌓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격이 언제 따라잡힐지 아무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은 XRP 네트워크의 월간 거래량이 1년 사이 65%가 늘었고요. 그 핵심은 투기가 아니라 실제 사용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스 토큰의 토큰화 실물 자산 중에 67%, 리플 레저 위 토큰화 미국 국채의 8배 폭증 같은 데이터들, 지금 XRP가 이미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한 가지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신호를 말을 해주고 있겠죠. 가격 자체는 늦게 따라올 수 있겠지만요,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리플 XRP 위에서 굴러가는 토큰화 국채 규모가 지금처럼 매년마다 8배씩 커지게 된다면 이 미국의 월가는 결국에 XRP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정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코인에 대해서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도 없이 어렵고, 그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면 쉽게 느껴지는 게 바로 알트 타점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신기하게도 매수할 때는 단기 알트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짧게 목표를 잡고 또 매수해놓고 막상 매도할 때가 되면은 이거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하시다가 좋은 타점 기회들 전부 다 놓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곤 하는데요. 말 그대로 조용할 때 매수하셔가지고요, 시끄러워지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심리적으로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목표 가격에 걸어놓고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 게 가장 큰 핵심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알트코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들, 결국에 신경을 덜 쓰고 차라리 목표가에 걸어놓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이런 방향성으로서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더 상승할까봐 팔지 못하면요, 스쳐 지나간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